선행대수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두 차시에 걸쳐서 최소제곱법,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살펴보았던 어떤 그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개의 미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셔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예를 들면 이 지금 알고 싶은 게 이제 몸무게, 키, 흡연 여부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도.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미지수 x1, x2, x3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세 개의 어떤 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어떤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방정식을 구성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구하게 되면 이런 어떤 종류의 어떤 데이터들은 무수히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의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그 데이터별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이렇게 구성해서 쭉 추가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예를 들면 10명의 데이터가 있다면 10명의 그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미지수는 계속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100개면 100개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여전히 미지수는 3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주어져 있는 어떤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는 지금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방정식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거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미지수는 3개인데 예를 들면 데이터가 10개면 방정식이 10개. 그 다음에 데이터가 100개면 방정식이 100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 미지수를 찾는 데 있어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미지수는 3개인데 100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미지수 3개에 대한 값을 구한다? 사실 그런 값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겠죠. 특히 방정식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그 모든 방정식을 동시에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x들의 값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그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 방정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A의 행렬의 행위 개수가 열의 개수에 비해서 매우 큰 그런 어떤 형태의 그 행렬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m/n에서 m이 n보다 엄청나게 많이 큰 형태의 연립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벡터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m 차원에 있는데요. 이 m이 엄청나게 지금 큰 벡터예요. 그죠? 그래서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는 b와 같다. 자, 근데 이제 a1, a2, a3, b는 지금 원래 미지수의 개수인 어떤 3차원보다는 엄청나게 큰 뭐 100차원이 될 수도 있고 200차원일 수도 있고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그 각각의 A1, A2, A3, B의 어떤 차원이 벡터의 차원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고차원에 속해 있는 벡터 3개의 선형 결합으로 나오는 요 스팬 공간은 어떻게 볼까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00차원 공간상에 요 주어져 있는 3개 벡터가 있고요. A1, A2, A3 3개 벡터가 있고 지금 좌변이 의미하는 거는 요 3개 벡터의 스팬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차원 공간에서 얘가 아무리 커봐야 3차원 이상의 부분 공간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벡터가 3개 있고 3개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 공간은 3차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100차원 공간상의 3차원 공간입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해가 존재하기 하기 위해서는 100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 A1, A2의 A3에 의해서 만드는 3차원 공간에 B가 속해야지만 이 주어져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에 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B가 A1, A2, A3의 스팬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00차원 공간상에서 3차원 공간상에 어떤 벡터가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이렇게 미지수에 비해서 방정식의 수가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선형 시스템에서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만약에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피처의 개수보다 데이터, observation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머신러닝 통해서 뭔가 관계식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방정식을 풀든 뭔가를 풀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경우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어떤 해를 찾는다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에 비해서 방정식의 수가 많은 거를 이제 과결정 선형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미지수에 비해서 방정식이 많은 그런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각각의 피처들이 y 값에 주는 영향도인 어떤 그 개수들의 값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과결정 선형 시스템인 경우, 즉 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방정식을 다 만족하는 해를 구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해의 근사치를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다수의 observation을 근간으로 각각의 피처가 y 값에 주는 영향도를 우리가 근사적으로라도 좀 파악을 해야 전반적인 어떤 관계를 파악을 해서 뭔가 나중에 합리적인 추론을 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 자체가 과결정 선형 시스템인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적의 어떤 근사해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 목적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과결정 선형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 목적은 이제 근사해를 찾는 건데 근사해들 중에서 가장 좋은 근사해를 찾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 됩니다. 근데 이 근사해, 최적의 어떤 근사해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바로 이제 이 벡터의 내적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성질인데요. 그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내적은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U와 V의 내적은 U transpose V, U와 V라는 벡터가 이제 열벡터일 때 U와 V의 내적은 U transpose V와 같다. 이거는 아마 예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사실 같고요.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내적의 성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행렬의 A와 A의 내적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적을 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대응되는 원소들을 곱한 다음에 쭉 더해주는 건데요. 같은 벡터 A라는 벡터와 A라는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같은 원소를 대응되는 원소를 이제 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원소의 제곱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A는 결국은 A라는 벡터의 원소들의 제곱 합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 원소들의 제곱합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개별의 원소들이 다 0이 되어야 되지만 제곱합도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결국은 0벡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적은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벡터에다가 C를 내적하면 A와 C를 내적하고 B와 C를 내적한 것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벡터에다가 이렇게 스칼라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를 내적한 거는 A, B를 내적한 다음에 스칼라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마지막 두 가지 성질을 좀 합치면 예를 들면 U1부터 UP라고 하는 어떤 벡터들의 선형결합한 결과물과 W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각각 그 U1과 W, 그 다음에 U2와 W, 그 다음에 UP와 UW를 내적을 한 다음에 앞에 해당되는 이 개수들을 가지고 선형결합을 한 그 결과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질을 나중에 추후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길이에 대한 어떤 개념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벡터의 개념은 길이를 설명할 때 저희가 이제 P 노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벡터의 길이를 얘기할 때는 P가 2인 투 놈을 가지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투 놈은 보시다시피 각각의 벡터의 원소들의 제곱합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곱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벡터를 내적한 거, 동일한 벡터를 두 번 v.v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곱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이게 바로 투 노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v.v 즉 같은 벡터의 내적은 그 벡터의 그 노름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름의 성질 중에 하나는 뭐 어떤 벡터에다가 그 스칼라배를 하면 스칼라배를 한 거의 노름은 벡터의 노름에다가 스칼라의 어떤 절대값을 곱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거 설명 안 드리더라도 요 어떤 2차원 공간상에 어떤 A, B라고 하는 건 원점에서부터 요 벡터를 가리키는 그런 어떤 그 좌표계 상에서의 어떤 벡터인데 이 벡터의 길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절대값 A이죠. 요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높이의 길이가 절대값 B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 빗변에 해당되는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되는 요 A, B 벡터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스퀘어 루트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N차원의 예를 들면 두 벡터 U와 V가 있는데요. 두 벡터 간의 거리는 두 벡터 간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얘가 U라는 ベクト고요. 얘가 V라고 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U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V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의 차이는 결국은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 간의 이 직선을 선분을 긋고 그 선분의 길이가 결국은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의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는 요 두 개 벡터는 U 빼기 V라고 하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V에서요. 이 V에서 U 쪽으로 가리키는 화살표가 바로 U 빼기 V라고 하는 어떤 벡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U 빼기 V는 벡터는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요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U와 V라는 두 벡터 간의 거리는 U 빼기 V라고 하는 벡터의 이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U와 V의 거리는 U 빼기 V의 이 노름과 투 노름과 같다. 자, 그래서 두 벡터 U와 V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뭐와 같냐면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의 내적과 같고요.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의 노름과 같고요. 자, 그러면 6 빼기 1 빼기 3 빼기 2가 되고요. 자, 이거의 노름은 어떻게 됩니까? 자, 6에서 3을 빼니까 3이고요. 벡터가. 그 다음에 6 빼기 V에서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거의 어떤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이미 살펴봤던 스퀘어 루트에다가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3, 3은 9 더하기 1이 돼서 기본적으로 루트 10이 됩니다. 즉 두 벡터 U와 V 간의 거리는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주 사용되는 어떤 이 내적과 관련돼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직교 벡터라는 개념이에요. 직교 벡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내적을 정의를 할 때요. U와 V의 내적을 정의할 때 이거에 대한 기하학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서 자, U와 V의 내적은 U 벡터의 길이, 그 다음에 V라는 벡터를 U라는 벡터로 프로젝션된, 사형을 시킨 이후에 그 벡터의 길이, 두 벡터의 길이를 곱한 게 U와 V의 내적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직교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설명하세요. 직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두 벡터의 사이각이 90도를 이루는 경우를 두 벡터가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얘가 U라는 벡터가 있고요. V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만약에 90도면 이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소고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게 0이 되는 조건이 언제냐. 자,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언제예요? 언제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나요? 맞습니다. 사이각이 90도일 때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요. 코사인 90도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벡터가 직교하는지 하지 않는지,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90도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내적을 계산하셔서 만약에 내적이 U와 V의 내적을 했더니 0이 나오더라.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맞습니다. 두 벡터가 서로 사이각이 90도, 서로 직교한다. 두 벡터는 서로 직교 벡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두 벡터 간의 사이각이 90도인 거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두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내적이 0이면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90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이 성질들이 자주 이용되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직교 벡터라는 게 있어요. 정규 직교 벡터라는 건 뭐냐면 벡터인데요. 직교 벡터인데 각각의 어떤 벡터의 길이가 투 노름이죠. 이 노름이 1인 경우 그거를 이제 정규 직교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세션을 좀 마치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 초등학교 때 나왔던 개념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데 어떤 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보통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요. 수직을 이렇게 쭉 그으면 이 점과 이 수직으로 이렇게 쭉 수선을 이렇게 쭉 그게 되면 거기서 만나는 직선상의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분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선분의 길이를 점과 점 P와 직선 L과의 거리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점이 있고 선이 있으면 점과 선을 이을 수 있는 이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점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점에서 직선상에 수선을 그었을 때 요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보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최소 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를 어떻게 보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서 정의를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최소 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다? 점에서 직선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
우리가 최소 거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어떤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제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야 될지 기본적인 어떤 개요를 좀 설명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미지수의 개수 대비 방정식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근사해를 찾는 것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하게 되고요. 근사해들 중에 가장 좋은 근사해를 찾는 게 저희가 이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어떤 내적에 대한 어떤 성질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직각이다. 이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내적이 0이다. 라고 하는 어떤 내적의 성질을 활용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직각임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